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조금 특별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엄마, 이제 요양원 좀 알아봐요. 아빠,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고 무언가 허전해지는 건 왜일까요? 한때는 자식들 밥 먹이느라, 학원비 대느라, 허리 펼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시설에 들어가라니, 서운한 감정,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집에서 스스로 밥 차려 먹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누구나 묻습니다. 대단하시다.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잘 지내세요? 요양원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비밀을 조용히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1. 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스스로 산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예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한밤중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큰일이 되어버릴 때 자식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요양원에서 모셔야 해요. 하지만 요양원 안 가고 끝까지 집에서 사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움직이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마당부터 나가. 마당 쓸고 화분 물 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게 나의 하루 시작이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몸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걷고 쓸고 손을 쓰는 것. 그걸 하루도 거르지 않는 분들이 결국 병원에 오래 누워있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게 몸을 더 망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고 뼈는 약해지죠. 작은 집안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노후 운동입니다. 2.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이 나를 지킨다. 나는 자식이 전부야. 이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때때로 상처로 돌아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중 일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이 늘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전화도 뜸하고 찾아오는 발걸음도 줄어들고 그때 느껴지는 고독은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죠. 요양원 안 가고 잘 지내는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챙긴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파도 병원 혼자 가고 용돈도 아껴서 꼭 필요한 데에만 쓰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 어르신을 본 자식들은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잘 챙기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르는 겁니다. 기대는 줄이고 애정은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3. 밥은 내 손으로 내 입맛에 맞게.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밥은 주지만 마음은 안 채워져.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밥입니다. 밥을 제때 잘 챙겨 먹는 사람은 몸도 정신도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밥을 대충 먹기 시작하면 건강도 활력도 금방 사라지죠. 혼자 밥 차리는 건 분명 귀찮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 가는 분들은 된장국 하나라도 직접 끓입니다. 김치 하나라도 꺼내서 예쁘게 차려 먹습니다. 왜요? 그게 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밥을 잘 차려 먹습니다. 밥상은 단순히 식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밥을 잘 먹는 사람은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4.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도 버틴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마음이 젊습니다. 새로운 뉴스에 관심을 갖고 TV도 즐겁게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보고 가끔은 유튜브도 보면서 젊은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이 말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배워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는 자세가 노년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몸도 조금씩 버텨줍니다. 늙는 걸 막을 순 없어도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이웃 한 명, 친구 한 명이 요양원보다 낫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간절합니다. 말 한마디 할 사람, 같이 시장 갈 사람, 아플 때 손 한번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기운을 얻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집에서 끝까지 잘 지내는 분들은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깁니다. 동네 친구와 매일 통화하고 이웃과 반찬을 나누고 동네 마트 아줌마와도 안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작은 인연 하나가 요양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6. 국가 제도와 복지를 똑똑하게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제도가 꽤 많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경로식당, 방문간호 서비스,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수리 지원 등 요양원 안 가는 어르신들은 이런 복지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활용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무조건 외롭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도 주체적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자립이고 그게 바로 요양원 없이 사는 삶의 바탕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요양원 안 가는 방법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리는 기쁨, 누군가와 소소한 안부를 나누는 즐거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 이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우리 삶의 집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기원합니다.